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찐 한의사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제가 지난 한 5편 정도의 영상을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한 명품 보약들을 언박싱 하면서 좀 재밌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추석이 지난 이 시점에 실생활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이 생활보약 라인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보약이라는 명칭하에 수험생, 어린이 성장, 갱년기 이런 테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수험생들과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생활보약 2가지를 여러분께 언박싱 하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험생을 위한 생활보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생활보약이라고 해서 이 공통적인 저희 생활보약 라인업의 로고이고요. 수험생을 위한 생활보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이렇게 이 약을 설명하는 복용법을 알려주는 이 리플렛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2박스로 나눠서 약이 들어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개별 포장돼서 들어있네요. 30포, 2박스니까 60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한 달 드실 수 있는 분량 하나를 꺼내보면 고급스러운 금색으로 이렇게 입힌 필름이 있고요. 뒤집어 보면 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나옵니다. 작은 알갱이 같은 환약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명품 보약에서 보셨던 육공단이라든지 특공단과는 조금 다르죠. 이런 식의 환약을 저희는 은단대 환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은 씹을 수가 없어요. 딱딱합니다. 물에 넣고 꿀떡 삼키는 건데요. 작은 알갱이들이라서 삼키기 쉽고 작으니까 표면적이 넓죠. 그만큼 몸 안에서 소화 흡수되기에 용이하도록 만든 환약입니다. 칼집 따라서 이렇게 쫙 뜯으면 딱 뜯겨요. 아, 이쁘게 뜯기죠. 이렇게 부어보면 여기에 이 정도의 환약이 들어있고, 요거 그냥 물에 넣고 꼴딱 삼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수험생을 위한 생활보약은 어떤 처방이냐,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처방 중에 주자독서환이라는 처방을 응용해서 만든 처방입니다. 주자독서환. 주자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에요. 책을 읽다 해서 독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중국에서 주자라는 사람이 이 약을 먹고 하루에 책을 1000권을 외웠다 해가지고 주자독서환이랍니다. 뻥 같아요. 뻥. 1000권. 아주 얇은 책이었나? 아무튼 그런 유래에서 만든 처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자독서환에는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가는데 원리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체력을 좀 증진하는 약이 들어있어요. 기혈을 보하는 약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가 잘 돌아야지 공부도 잘하니까. 그래서 뭐 당귀, 진피, 인삼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여기에는 인삼 대신에 홍삼을 넣었어요. 인삼과 홍삼 뭐가 다른가? 인삼을 여러 번 찌고 말리면 홍삼이 되는 거예요. 인삼과 홍삼이 다른 게 아니라 인삼을 여러 번 찌고 말리다 보면 색깔이 변해서 홍삼이 되거든요. 간혹가다 거의 드물어요, 사실은. 임상에서 보면. 근데 인삼을 과도하게 먹었을 때에 내가 원래도 열한 성질이 있는데 인삼의 열한 성질이 열을 더 가중시켜서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말 드물게 있는데, 홍삼은 이제 여러 번 찌고 말리면서 인삼의 그런 성미를 조금 완화시킨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 한 게 홍삼이에요. 그래서 홍삼은 식품으로 많이 쓰여요. 이 생활보약은 누구나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인삼 대신에 홍삼을 넣어서 홍삼, 당귀, 진피, 감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기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원리가 바로 이 주자독서환의 핵심입니다. 그냥 기혈을 보호해주는 약은 많은데 주자독서환이 왜 하필 수험생에게 좋은 보약이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2번째 원리에서 나오는 건데, 약재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4가지 약재 중에서 얘네들은 홍삼을 자른 거예요. 홍삼. 보통 인삼은 이보다 조금 더 단면이 하얗고 밝거든요. 근데 홍삼은 여러 번 찌고 말렸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젤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하얀 돌 같은 이것이 바로 백복신이라는 약입니다. 소나무의 뿌리에 기생해서 사는 버섯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복령이라고 합니다. 복령. 들어보셨죠? 근데 그 백복령 중에서도
소나무 뿌리 주변에 있지 않고 복령의 덩어리 중간에 소나무 뿌리가 관통해 가는 게 있어요. 보면 관통해 가는 그 줄기 주변에 있는 복령들을 복신이라고 합니다. 백복신. 백복령과는 조금 다른 효능으로 쓰여요. 재밌죠? 그래서 이 백복신은 진정시켜주고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히스테리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신경 불안증 이런 증상에 이 백복신을 많이 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자꾸 주의가 산만하면 안 되겠죠. 뭔가 딱 진정해서 앉아가지고 책을 진득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백복신이 도움을 준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이 약재는 원지라는 약재입니다. 원지. 들판에 핀 꽃이 달린 풀의 뿌리예요. 거담작용하고 기억력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석창포예요. 석창포. 단오날에 창포물에 머리 감는단 말 들어보셨죠? 거기서 창포는 물가에 이렇게 솟아있는 수창포고요. 얘는 석창포입니다. 그래서 돌 사이사이에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있는 창포 있죠. 그런 석창포의 뿌리 줄기예요. 인지 기능을 높여주고 암기력을 높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지 석창포 백복신 세트가 되면 차분히 진정해서 앉아서 맑은 머리로 공부를 하면서 잘 암기할 수 있는 조합이 바로 이 원지석창포 백복신이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기혈을 보호하는 약재들이 섞여가지고 주자 독서환이 되는데 이 약을 드시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네, 환절기이고 추워지고 또 수험생들은 점점 초조해지는 시기입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한약의 도움을 받으셔서 더 좋은 과정과 결과 이끌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운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상 찐 한의사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어린이 성장을 위한 생활보약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한약 잘 안 먹을 것 같죠? 입이 순수해가지고요. 더 한약 잘 먹어요.